공병부대 차출과 고속도로 추정 공사비가 계략적으로 결정된 수일 후 월요일 아침 출근 즉시 대통령 집무실로 오라는 전달이 있었기에 황급하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윤대령,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지? 전원 4명입니다. 응, 그래. 월동 준비들은 했나? 하시면서 김장용으로 쓰라며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 12,500분의 1 서울 수원간 지도를 보자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고속도로 노선을 좀 알아보려고 혼자서 말죽거리 쪽으로 길을 나섰는데 처음에는 그곳 주민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좀 천천히 살펴볼 요량으로 이것저것 보다 보니 점차 나를 알아보는 주민들이 늘어나 몰려오는 바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돌아오고 말았네.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자네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나 대신 서울 수원간 고속도로 예정 노선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중으로 나에게 보고해주게. 그 말씀에 따라 박찬표 중령과 박종생 기자와 같이 곧바로 한남동으로 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는 우마차길을 따라 산과 경작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고속도로 예정 코스를 따라 수원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란 국도를 제외하고는 소달구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농로뿐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가급적 높은 곳에 올라가 이곳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하고 구상해보면서 그 상상하는 조감도에 따라 경사도와 토질 그리고 골재를 채취할 만한 위치, 개천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수량, 개천의 폭, 교량부설 가능 위치 등등 외에도 장차 공사를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우리 일행의 답사에 앞서 대통령께서 보고 오기를 원하셨던 곳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했고 특히 신갈 저수지에 이르러서는 저수지 우측으로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 좌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틀림없이 대통령께서 의견을 물으실 것 같아 좌우 양쪽을 모두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중 보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가급적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보아야겠다는 마음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도착할 때쯤은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문에 들어서자 경호관 한 사람이 달려와 대통령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같이 갔던 두 사람을 경비실 부근에 내려주고 황급히 대통령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청하실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황송한 마음에 옷에 붙은 먼지도 털 사이가 아까웠고 조금 더 일찍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송구스럽고 후회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선 후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답사 결과를 보고드렸고 경청하시던 대통령께서는 답사 지역의 사정을 조금 더 소상하게 아시고 싶으신지 많은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신갈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우측이냐 좌측이냐에 대해서는 지도상으로 위치를 가리키며 제가 본 견지와 판단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좌측으로 가는 것에 장점이 더 많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내 생각도 그래. 내가 지도상으로 판단하고 구상했던 것과 비슷하군 하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곧바로 당시에 이우락 비서실장을 인터폰으로 부르시더니 내일 아침 건설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제수석비서, 이후락 비서실장, 행정관리비서관들을 모두 소집해주게. 그럼 내일 10시경으로 할까요? 아니 10시라니 1시간이 아쉬우니 때 그렇게 늦으면 안 되지. 더 빨리 9시로 해. 윤대령도 꼭 참석해야 하네. 오늘 수고 많이 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6일 오전 9시 정각 예정대로 대통령 참석하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았던 5만 분의 1 지도판 앞으로 다가서시더니 서울 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 예정 노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곧 용지 매입을 서두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자 경기도지사가 질문에 나섰습니다. 땅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땅값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하고 묻자 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선과 전답, 임야 등의 표시와 좌표 한 칸이 1km 사방이라는 독도법의 기초적인 것을 설명한 다음 소요 평수의 산출 계산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서울 수원 간의 예정거리 32km에 대한 실소요 면적 산출 계산법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 경기도지사가 그 용지는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일률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님께서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지도를 보시오. 이 지도는 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색칠을 한 것이니까 보기가 수월할 거요.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요 면적은 산림이건 전답이건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낸 거요. 따라서 정확한 지가 산출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평균 지가가 얼마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뽑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평균 지가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지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지. 하시고는 전용 캐비닛에서 서류철 한 권을 뽑아내시면서 이 서류는 시중에 2개의 모 은행에서 고속도로 예정 노선의 지가를 조사한 기록이요. 혹시라도 누설될까 비밀리에 조사한 것이니 믿어도 될 거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지가는 논의 경우 평당 150원에서 200원 내외이고 임야의 경우는 100원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두 분은 이 보고서를 잠시 동안 보고 나서 두 분이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지금 이 시세로는 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대통령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은행 조사서에 의한 가격대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전답과 임야를 모두 합쳐서 평당 300원으로 예산을 배정해 줄 터이니 평균 300원 이하로 사도록 하고, 돈이 남으면 농지구역 정리와 고속도로 진입로, 수리시설 보완 등 사업에 이용토록 하되, 이 문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맡길 터이니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경기도지사는 의외의 배려라는 듯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한을 언제까지로 해야 합니까? 저의 생각은 빨리 서둘러도 1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가급적이면 일주일 정도로 끝맺음을 했으면 하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땅값이 춤을 출 것이기 때문에 말이오. 일주일 말입니까, 각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이거 야단 났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모두 발벗고 나서면 안 될 것 없어요. 도지사는 해당 지역 군수들에게, 군수들은 면장들에게, 그리고 면장은 이장들에게 얘기해서 우선 주민들을 설득시켜 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일주일이면 될 것 아니요? 대통령의 단호하고 확고한 신념과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도 없었으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집행하는 데 다소의 무리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회의석상에서 고속도로의 주무부인 건설부 장관에게 예산은 부족하나 공사는 서둘러야 하니 설계상의 묘를 기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개통 후 완공, 보수를 하는 식으로라든가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 등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때문에 대통령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취약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지가 상승이 일반 생필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또 공사비 증가로 국정 운영과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 차질이나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이처럼 완벽하고 사려 깊으신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모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였고, 특히 고속도로에 대한 단면도를 그려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한 것 등은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고 하면 된다는 무한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용지 수매 방법은 후에 고속도로가 연장됨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도에 하달되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한 용의주도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열의에 찬 모습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노선 결정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셨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군 공병단의 투입, 공기의 단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회의가 있었던 다음 날인 12월 27일 박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제1선에 서서 이끌어갈 실무자들로 구성된 기구를 편성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고속도로 건설계획 조사단이 발족하게 되었고,
저도 이 계획조사단의 일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께서 계획조사단 편성을 지시하시고 직접 편성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편성표상에 특정 인원의 명단까지 기입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 묻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이때 이 계획조사단에 참여한 분은 단장의 안경모, 실무진의 교통부 소속의 김명년, 건설부차관 최종선, 동계획국장 김용희, 동도로과장 서용관, 국방부 시설국장 육군소장 김목,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안무혁 등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계획조사단에 참여할 분들에 대한 임명식이 67년 12월 14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국무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임명식 절차의 버금가는 격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계획조사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반장 그리고 각 반원 순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각 개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기술반원으로 임명장을 받았고 제게 주어진 임무는 고속도로 노선 설정의 중책이었습니다. 계획조사단의 사무실은 당시 중앙청 후문에서 가까운 2층 건물의 1층을 쓰기로 되어 편의상 기획반, 재경반, 기술반으로 나누어진 각 부서는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철야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이 계획조사단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에는 12월 31일 철야 작업을 하고 다음날 새해 아침 코피를 흘리며 따끈한 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였다고 회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어떤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하고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만들었다가 그 일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낌없이 그 조직을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히 말씀드리자면 박 대통령께서는 뛰어난 조직의 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서울 수원 간 노선은 결정되었고 다음 단계인 수원 대전 간 노선 선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노선 선정에 앞서 우선 건설부가 제시한 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안은 기존의 국도에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이 안대로라면 공사도 수월하고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나치게 많은 농토가 소요되고 국도와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게 되었을 경우 안보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북한의 충동, 파괴 공작 등으로 국도와 고속도로가 동시에 파괴된다면 예상외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선 선정을 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통령께서는 늘 강조하셨죠. 박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시던 고속도로는 당연히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했지만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경제적인 면 못지않게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개소의 비상활주로를 겸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고속도로에 인접된 군부대들이 언제든지 용이하게 작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수일간 도상 연구를 하고 난 다음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서울 수원간을 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농로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걷다가 차에 탔다를 반복하면서 대전까지의 답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안경모 단장에게 보고드렸더니 그 즉시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다음날 아침 대통령께서 제가 답사한 노선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헬기 2대를 동원하여 관계 각 부처 책임자들을 분승시킨 다음 대통령께서 윤대령 자네는 선두 헬기에 타고 안내하게 하시기에 저는 앞 헬기에 타고 제가 선정한 노선을 따라 공중 답사를 했습니다. 이날도 1월의 찬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헬기 답사를 마친 일행은 대전 비행장에 착륙하여 육로로 유성온천까지 가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께서 안경모 단장과 나에게 서울로 바로 올라가지 말고 왔던 길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서울로 올라가되 영동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대통령께서 서울 대전간을 답사한 메모를 나에게 주시면서 길지 터널과 그 부근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사하고 그 결과를 돌아오는 대로 보고해 달라는 지시에 따라 저는 그 즉시 서울역에 가서 기차편으로 대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1박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길지 터널 일대를 살펴보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기에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우선 전화로 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통령의 고속도로에 대한 열의와 집념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고속도로가 통과할 지역치고 대통령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대전 간의 노선도 확정됐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 부산 간 노선 확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업은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만일의 착오나 잘못된 판단이 발생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계획조사단만으로 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도 한 개 팀을 구성하여 두 개 팀이 각각 별도로 답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자는 안을 안경모 단장에게 건의했더니 그 안이 채택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안은 책임을 분담하려는 수단이 아니고 시행의 착오를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었지만 결과부터 말한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거니와 건설부팀은 유야무야 별 성과 없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혹시 누가 저에게 일생을 통해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초빈국에서 대도약을 위해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신 위대한 대전략가 박 대통령 밑에서 우리나라 개벽 이래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참여하여 노선 결정에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그 공사의 감독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유일하게 설립을 허가한 공익법인입니다. 상암동에 기념관이 건립된 이후부터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 없이 오직 국민 여러분의 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갑니다. 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계좌 입금 후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꼭 연락주세요.